고1 내신 대비 모의고사 킬러 분석 강의를 시작하고요. 주티랑 선생님이랑 또 은영선생님이랑 같이 시작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2강 그리고 4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일단 오늘 2강 무리함수를 시작합니다. 무리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꼭 시험 대비를 하고 있을 때 꼭 풀고 가셔야 될 문제, 오늘 5문제를 엄선했습니다. 은평구 지역에 위치한 대성고등학교 그리고 숭실고등학교 부교재에 있는 고난도 문제들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하시면 좋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고요. 또 나머지 학교들도 이번 시험에 모의고사 문제 한두 문제는 꼭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한 1등급을 위해 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이랑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강의에서 받기도 하시고요. 우리 온라인 수강생분들은 학원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자, 2강 무리함수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무리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자, 문제를 같이 보죠. 자,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좌표 평면에 주어져 있죠. fx는 무리함수예요. 그런데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만나도록 한대요. 자, 문제를 대충 읽으면 fx가 삼각형 abc랑 만나는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선생님이 이런 경우 때문에 틀리는 경우를 진짜 많이 보는데 문제 꼼꼼히 안 읽어요. 자, fx와 그리고 그것의 역함수가 삼각형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뭐하고? f도 삼각형과 만나야 되고요. 역함수도 삼각형과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럼 f 먼저 그림에 그려져 있으니까요. 우리 f 먼저 해보죠. 첫 번째. 자, fx가 삼각형과 만나려면 자, 이제 fx를 편안하게 그린다 이거야. 자, 이렇게 할 때는 당연히 삼각형과 만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어느 점을 지나요? 자, B점을 지나게 되죠. 그런데 더 오른쪽으로 가면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B점이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Y는 fx가 삼각형과 만나려면 마지노선 점 B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Y는 fx가 점 B를 지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보자. 자, 점 B는 7,1이었어요. 그래서 1, 7 대입합니다. 양면 제곱하죠? K는 6. 그래서 K가 6일 때 마지막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K가 이렇게 6일 때, 자, 이렇게 K가 6일 때 B라는 게 만나요. 그거보다 더 크면 안 만나죠. 그러니까 K가 6보다 같거나 작아야 왼쪽으로 갈수록 만난다는 거야, 삼각형과. 그래서 K가 6일 때 마지막 교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K가 6 이하일 때 만난다는 얘기야. K가 6보다 커. 그럼 오른쪽. 안 만나죠. 이 K의 역할이 뭔데요? 이 무리함수에서 K의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요 점이에요. 요 점을 선생님이 주로 이제 수업에서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K,0이라는 꼭지점이 바로 6을 지나가게 되면 6 오른쪽만 가게 돼도 삼각형과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K는 6 이하여야 교점을 갖는다. 자, 두 번째. 자, 역함수가 그러면 삼각형과 만나려면 역함수는 어느 점을 지나야 되냐? 그럼 역함수를 일단 구해보죠. 자, y는 루트 x-k의 역함수 어떻게 찾아요? 네, y 자리에 x, x 자리에 y 대입합니다. 자, 양변 제곱하죠? 요렇게 됩니다. 자, 정리하니까 y는 뭐예요? x제곱 더하기 k입니다. 이게 역함수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역함수는 2차 함수 형태네요? 2차 함수 형태인데 우리가 이 무리함수에서 y값은 항상 0 이상의 양수죠? 그래서 그것의 역함수 x는 y가 0 이상의 양수였던 f는 그것의 역함수는 x의 범위가 0 이상의 양수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f라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바로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다가 아니었고 2차 함수의 일부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 오른쪽 날개만 있는 이런 2차 함수의 부분입니다. 근데 얘가 삼각형과 만나려면 어머머머 무슨 점을 지나야 돼요? 점 A를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역함수는 점 누구 지나요? 아까 점 B라면 이제는 점 A를 지날 때 라는 얘기죠. 그럼 점 A를 대입할까요? 이런 얘기예요. 자, 점 A를 대입할게요. 자, 이 역함수에 점 A를 대입하면 점 A가 1,6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K는 6, K는 얼마죠? 5가 돼요. 자, K가 5라면 우리 어떻게 되냐면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이 여기가 0,K입니다. 이 0,K가 내려오다가 얼마일 때? 5인 순간에 이 K가 5일 때 A랑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5보다 작아요.
그럼 이제 계속 만나겠죠? 5보다 작으면 계속 만나요. 이렇게 삼각형과. 그래서 어떨 때 K는 5 이하일 때 만난다. 자, 아까는 K가 6 이하라면서요, 선생님. 이제는 K는 5 이하래요. 그러면 둘 다 만나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둘 다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 부분. K도 6 이하고 5 이하고. 그럼 공통 부분은 답은 뭐라고 써야 돼요? 6 이하야, 5 이하야? 5 이하죠. 그래서 공통 부분은 5 이하다. 자, 실수의 K의 최대 정답은 6이 아니라 5입니다. 자, 6으로 하셨던 분들은 내가 요런 부분을 해석을 헷갈렸구나. 자, 만나려면 이하여야 되는데 라는 걸 생각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들어가시고 6번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 무리함수에서 나오는 문제에서요. 이렇게 주로 넓이 물어보는 거 있죠? 넓이는 사실 우리가 수투를 가면 정적분을 배워요. 정적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적분을 이용하진 않겠죠. 고1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넓이는요. 당연히 뭐다? 끼워 맞추기다. 끼워 맞추라는 게 뭐 때리라는 거예요? 뭐 이게 끼워 맞추라는 게 뭐 이게 그냥 뭐 찍으라는 거예요? 아니고요. 끼워 맞추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영역을 지금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잖아요. 요거를 직선의 형태로 잘 합치라는 얘긴데요.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 잠깐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자, 이 점 A인데 여기 점 B거든요. 원점과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요 부분 보이세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올록 피어났던 부분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어때요? 그쵸? 갖다 붙이면 같을 것 같죠? 자, 이 넓이. 자, 다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넓이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될 것 같죠? 근데 선생님,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찍어도 돼요? 자, 그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게 끼워 맞춰도 되는 이유는요. 이 무리함수와 그리고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이차함수를요. y축 대칭시킬게요. y축 대칭시키면 이런 그래프 나오죠. 다시 이 y는 fx, 즉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면 요거 나오죠. 근데 그거를 뭐에 대해? y는 x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곡선의 기울기는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그렇게 대칭이동 관계에 있는지를 자, 요 둘이 대칭 관계에 있는지, 대칭이동 관계에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봤다면 yes. 그렇다면 우리는 껴 맞춰도 된다. 그래서 아까 볼록 튀어나온 넓이를 재정비하시면 절로 갖다 붙이면 우리는 그냥 AOB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다. 사실은 AOB의 넓이 구하려면 일단은 A와 B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서 요 길이 체크하시고 또 요 높이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직선과 원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자,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방법 2를 기다리세요. 자, 방법 1은 우리가 A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 x 더하기 3y 빼기 10은 0과 원점 사이의 요 거리 그래서 여기를 구해서 넓이를 높이를 구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해서 2분의 1 하시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그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수직으로 내리란 얘기예요. 그 거리가 높이니까. 왜냐면 왜 원점에서 내리냐면 원점을 아니까. 쉬운 거에서 구해야 높이 구할 수 있다. 근데 방법이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좀 귀찮죠. 그래서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넓이 구하는 그 빠른 공식. 자, 그거 선생님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죠? 신발끈 공식.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신발끈인데요. 왜 신발끈이냐면 세 점의 좌표를 이렇게 세로로 쓰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처음에 썼던 걸 한 번 더 쓰세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 때는 플러스, 왼쪽으로 갈 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앞에 2분의 1이잖아요. x1, y2, x2, y3, x3, y1 이렇게 이제 플러스고요. 왼쪽 x2, y1, x3, y2, x1, y3 왼쪽으로 갔을 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방법 2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 볼게요. 자, 그러면 s는 2분의 1 그리고 원점 마이너스 2,4, 4,2 한 번 더 써줘야
돼요. 첫 번째 쌍은 맨 뒤에. 자, 그렇게 되면,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예요. 그럼 마사 이렇게 되고요. 왼쪽으로 갈 땐 마이너스예요. 그럼 왼쪽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20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10.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0입니다. 자, 이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유도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또 찾아볼 수가 있고요. 정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이제 증명을 또 한번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6번 문제는 뭐냐? 넓이는 끼워 맞춰라.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형태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만들어라. 자, 만들고 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내신 시험을 위해서는 신발끈 구하는 공식을 외우는 게 좋다. 제가 웬만하면 외우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걸 싫어해요. 선생님도 이해를 기반한 풀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내신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7번. 자, 다음 중 이차 함수와 무리 함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몇 개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우리가 이제 무리 함수가 시험에 나왔어. 이렇게 무리 함수가 시험에 나왔는데 옆에 이차가 있어. 그럼 이 둘은 땡땡땡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게 바로 뭐냐? 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밝혀볼게요. 자, g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요. 자리 바꿀게요. 그러면 이게 y는 이란 건데 y를 x로, x를 y로 바꿔서 양변 제곱할게요. 느낌 오실까요? 5y는 x제곱 더하기 k이고 요거 5로 약분하면 얘랑 똑같나요? 네. 지금 선생님 뭐 구하고 있었어요? 네. x를 y로, y를 x로 이렇게 바꾸는 거 뭐 구하는 식이에요? 그렇죠. 역함수 구하는 식이에요. 자, 지금 선생님은 역함수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개념이죠.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자, 이거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죠? f와 f 역함수의 교점은 f와 뭐의 교점과 y는 x와의 교점과 동일하다.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봐봐. 얘가 이제 역함수끼리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y는 x랑 몇 개 점에서 두 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럼 사실 이런 거는 그래프를 안 그리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놓치는 범위가 무조건 존재해. 그래서 정말 귀찮은 건 알거든요. 하지만 y는 x라는 직선과 그리고 f 이 교점을 그래프에서 찾아주세요. 자, 그럼 f라는 그래프는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식 아닐까? 이런 식,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이제 할 건데 얘가 이제 이 f는 자세히 보면 이 f는 우리 이제 f로 하지 말고 G로 하자. 여기서는 f든 역함수든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저 무리함수 기준으로 따져볼게요. 자, 5x-k니까 5분의 k, 0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래프가 이런 거야. 5분의 k, 0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여기가 5분의 k.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봐봐. 이게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접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접할 때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둘이 접할 때. 그러니까 이 무리함수랑 직선이 언제 접하냐. 왜냐면 접하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래서 언제 접하지? 이걸 따져보자고. 자, 그러면 5x-k랑 y는 x랑 같다고 놓고 양변 제곱해야겠죠? 왜요? 루트를 제거하려고요. 자, 넘기세요. 싹 다. 자, 이렇게 넘겼는데 판별식 d는 b제곱 빼기 4ac. 그래서 k는 4분의 25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럼 k의 범위 정리해보자. k는 자, 접할 때보다는 작아야 되죠. 다시. k가 이 5분의 k가 역할이 뭐냐면 꼭지점인데요. k가 커질수록 당연히 무리함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5분의 k가 작을수록 왼쪽으로 움직여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k가 4분의 25일 때 순간 접한대요. 그러면 접할 때, 자, 우리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접할 때보다는 어디? 왼쪽에 있어야겠죠? 범위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나는 범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4분의 25보다 작다 그래야 돼? 크다 그래야 돼? 그렇지. 작을수록 왼쪽으로 가서 두 점이야. 그래서 작다 그래야 돼.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 되게 헷갈려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 건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무조건 돼요. 자,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등호가 들어간다라는 건 우리가 접할 때를 인정한다라는 건데 접할 때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접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한 점에서만 만나잖아요. 그래서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만 하면 개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4분의 25는 6점? 얼마 아니에요? 6점 얼마보다 작은 정수가 이 정수의 세계에서 겁나 많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가면 돼.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보시면 짠, 아까 이 2차 함수 옆에, 제이 봐봐, 여기 봐봐, 문제 봐봐. 2차 함수 옆에, fx 옆에 x는 0 이상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실 이 0 이상의 양수만 처리한다는 얘기야. 다시. 2차 함수 중에서 이 0 이상의 양수인 것만 생각하라는 건데, 두 그래프가 만나서 서로 다른 두 점이 생겼다? 그 뭐야? 0 이상의 양수, 즉, 음이 아닌 두근이란 얘기야.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근이야. 왜냐하면 아까 전제를 했으니까. 야, 우리 함수는 0 이상의 양수일 때만 정의돼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의미 아닌 서로 다른 두근인데 그 두근이 자 봐봐. 이 무리함수와 y는 x가 만나서 생기는 근이 두근인데 요거 정리한 게 바로 요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음수가 아니니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두근을 곱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 a분의 c 두근의 곱이 음수가 나올 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하는 서로 다른 두근이 2차 방정식의 해인데 아니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래서 두근의 곱은 양수인데 등호 들어가나? 네. 왜냐하면 여기 등호 들어갔었죠? 0 이상의 양수인 해라 그랬으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K가 이렇게 0일 수도 있죠? K가 0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K는 0 이상 요거 미만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다. 선생님 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 어려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프로 그냥 가세요. 이 무리함수의 꼭지점은 아까도 선생님 그렸다시피 얘가 5분의 k, 0이에요. 근데 이 k가 0일 때는 바로 이 y는 x랑 원점에서 만나요. 짠! 이거 보세요. 하나, 둘. 그죠? k가 0일 때란 뜻이에요. 여기가. 원점 지날 때. 근데 요 왼쪽 봐봐. 0 왼쪽, 원점 왼쪽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y는 x랑 몇 개? 한 점에서밖에 못 만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k는 0 이상의 양수다. 라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근과 계수 관계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래프로 가세요. 자, 그럼 0 이상 6 미만, 6점 미만. 그럼 0 이상 6 미만, 6까지네? 그럼 몇 개? 7개란 얘기죠, 뭐. 그래서 0부터 6까지 7개. 7번에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 절대값 있어요. 와, 절대값 나오면 우리가 솔직히 당황스러운 분들이 아직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범위 나누면 돼요. 자, x가 0 이상의 양수일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보자. 어디 보자. 그랬더니 첫 번째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요거 1번, 2번 이렇게 해볼게. 1번 그래프는 꼭지점. 자,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중요한 거, 선생님 얘기했죠?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뭐부터 찍어? 꼭. 그 다음, 방. 자, 첫 번째 뭘 찍어? 꼭지점. 방. 뭐 말하는 거야? 방향을 설정하라는 거야. 자, 여기서 꼭지점은 뭐야? 마이너스 9,0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0을 딱 찍으세요. 자, 방향은 뭐예요? 자, 둘 다 밖에도 안에도 1입니다. 둘 다 플러스죠? 그럼 어디로? 일사분면 방향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 가볼게요. 근데 잠깐. 2번을 가기 전에 이 1번 그래프는 0 이상의 양수일 때만 정의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만 그렇죠. 여기만 체크해 오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이제 갈게요.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9,0이 꼭지점이죠. 와, 그러고 보니 아까 마이너스 9,0과 이 점은 y축 대칭 관계네요. 자, 방향 보죠. 자, x 앞에 마이너스고 루트 앞에 플러스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거 몇 사분면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2사분면. 그래서 2사분면으로 띠용 올라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별로네요. 자, 별로인 건 지우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만 정의됐어요. 그래서 2번 그래프가 요거 방금 그린 거예요. 요게 근데 거기서 0보다 작을 때만. 알고 보니까 이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제 그런 형태겠죠? 자, 그런데 y는 4와의 교점을 찾으래요. 자, y는 4가 어디야? 여기가 점이 뭐죠? 0일 때가? 둘 다 0 대입하면 3. 여기 0,3이거든? 그러니까 4는 어디야?
4는 여기야. 4일 때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나 봐. 그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얘가 4일 때랑 얘가 4일 때를 찾아야 돼. 자, 얘가 4일 때는 7일 때죠. 여기가 7이에요. 자, 얘가 4일 때는 마칠이겠죠. 뭐하러 찾아, 그죠? 대칭관계니까 하나 찾으면 왼쪽 그냥 찾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는 B, 하나는 C, 0,3은 A, A에서 최소를 가지니까 그래서 A, B, C는 바로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이에요. 자, 그럼 A, B, C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식은종 먹기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그럼 서운하니까 세미랑 같이 합시다. 자, 가로의 길이 얼마예요? 14. 세로의 길이는? 1. 그 정답은 7. 그렇게 해서 8번 문제까지 다 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문제. 미리 문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징그럽죠. 요 9번 문제는 참으로 징그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의고사 끝판왕 문제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한 번에 이 문제를 이해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때는 당연히 강의를 몇 번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 번 들어보셔야 돼. 이게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닌데 예전에 그 인강 제자 중에 어떤 한 킬러 문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이해가 안 돼서 10번까지 봤다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번째 봤을 때 뭐 하늘에 문이 열리면서 빛이 나왔대. 그러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된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대요. 근데 그 9번까지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게 힘들게 이해한 개념은 절대 쉽게 까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이해 안 돼요? 그럼 여러 번 보시고 여러 번 써보세요. 자꾸 써보면서 내가 여기서 어디를 놓쳤지? 여기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데 내가 어떻게 잘못 봤지?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아주 콕콕 집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자, 갑니다. 자, 다음 중 fx가 있어요. 와,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f와 f 인버스를 가지고 g라고 정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징그럽다. 자, 징그럽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좀 답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일단 1단계. A가 2분의 3보다 크다 그랬는데 A가 2분의 3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저 그래프를 그려보죠. 자, 역함수가 나오니까 반드시 이 직선 그려야죠. 이게 뭐예요? 묻지도 따지도 마. 바로 yx를 까세요. 그 다음에 저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a분의 3,2가 되는데 A가 만약에 2분의 3이라면 이게 되네요. 이게 되네. 그러니까 a분의 3이 a분의 3,2인데 만약에 a가 2분의 3이라면 자, 이거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2분의 3일 때예요. a가 2분의 3일 때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네. a가 2분의 3이면 둘 다 2네. 꼭지점이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A가 양수인 관계로 어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F인데 만약에 A가 2분의 3보다 크다. 요것도 이제 같이 그려볼까요? 요거는 파란색으로 해보자. A가 2분의 3보다 크다. 요거는 꼭지점이 지금 A분의 3인데 A가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막 바로 감이 오시는 분들은 괜찮는데 스님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A에다가 뭐 2를 대입해 볼까요? 1.5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에 2를 대입해 보면 1.5,2예요. 그래서 1.5,2 여기 정도 되네요. 그죠? 여기네요. 여기네요. 파란색 그래프는 여기가 a분의 3이네요. 그래서 여길 지나면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f가 되겠어요. 자, 그럼 보통은 a가 2분의 3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y는 x랑 만나는 케이스보다는 2분의 3 이상이니까 요런 케이스. 자, f가 y는 x랑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 요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중요하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감은 잡았어요. 뭐냐면 요 파란 색깔 그래프가 중요한데
a가 2분의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분의 3,2 다시 한번 그릴게요. a분의 3,2 이게 이제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옆에다가 확대해서 그리면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f입니다. 그럼 역함수는 어디일까요? 그랬더니 역함수는 이제 뭐 핑크색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대칭 구조죠. 여기죠. 여기가 2고 여기가 a분의 3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지납니다. 이게 F 인버스예요. 자, 그런데 G라는 그래프, 자, 지금도 이제 G라는 그래프를 주목하세요. 자, G라는 그래프는요, 둘 중에 어떤 그래프를 정할 거냐면, 둘 중에 작은 그래프요. 둘 중에 작은 그래프요. 이렇게 작은 그래프를 정하재요.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그래프,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볼게요. 지금 이 점을 기점으로, 이 점 왼쪽은 F가 더, 자, 봐봐. 이 점을 기점으로 F와 F 인버스 중에 누가 더 작아요? 그렇죠. 역함수가 더 작아요. 그래서 요걸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점 이후는 누가 더 작아요? F가 더 작아요. 왜냐면 F 인버스는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근데 F는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작은 그래프. 그래서 요 빨간 색깔 그래프가 바로 뭐다? 그렇죠. 요 빨간 색깔 그래프가 HX다. 자, HX는 이렇게 정의하재요. 와,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다시 우리가 무리함수 그래프가 나와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었고 A가 2분의 3일 때랑 2분의 3보다 클 때 의미를 그려봤는데 A가 2분의 3보다 클 때 주로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HX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슨 그래프를 지금 갑자기 등장시키냐면 직선이요. 그런데 이 G랑 직선 아, 쌤이 아까 잘못 얘기했구나. H가 아니고 G네요. 자, 이 GX랑 X 빼기 N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HN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H1, H3은 같고 H2보다 작대요. 와, 이게 무슨 말일까? H1은 N이 1일 때니까 요런 직선이고 H3은 Y는 X 빼기 3과의 교점이고 H2는 y는 x-2와의 교점이에요. 근데 그 교점을 여기서 찾아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직선을 여기다가 또 그리려면 난감한데 기울기 볼까요? 그렇죠. 기울기가 1이죠. 기울기 1이라는 것은 가만 보자 하니까 우리가 요 y는 x, 요 y는 x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니까 걔랑 어떻다?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직선과 평행하게 그림을 이제 그려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뭘 따질 거냐면 교점의 개수를 따질 거예요. 근데 교점의 개수를 일단 무리함수에서 자, 교점 뭐라고 쓰려고 그런 거죠? 자, 무리함수에서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는 자,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다? 그렇죠. 접할 때입니다. 언제 접하냐. 이제 그걸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무리함수의 꼭지점을 직선이 지날 때예요. 요거를 잘 알고 있어도 정말 고난도 문제 다 풀 수 있는데 접할 때요. 그러면 이제 이 감귤 색깔과 평행하면서 이제 접할 때는 바로 여기죠. 여기죠. 이 곡선과 접할 때요. 여기죠. 여기죠. 그래서 1번을 지금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접할 때요. 그래서 이 역함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직선과 접할 때를 찾을 거예요. 근데 접할 때라고 하면 역함수와 직선이 접하는 거잖아.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F의 역함수를 지금 찾아볼게요. 자, 지금 요거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Y랑 X를 자리 바꿀게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 루트만 남기고 2를 넘길게요. 그러면 여기 전개하지 말자. 전개하지 말자. 이렇게 되죠. 그럼 AY는 X-2의 제곱 더하기 3이고 Y는 A분의 1, A분의 3이야.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역함수. F 인버스예요. 자, 그러면 요게 누구랑 접한대? 어떤 직선과 접한대. 요 임의의 직선을 우린 여기서 x-n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좁으니까 선생님 지울게요. 요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뒤로 돌리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이제 요 역함수가 요거였는데 얘가 누구랑 접해? 직선과 접하는 거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역함수가 이제 y는 a분의 1 요거였는데 요게 직선과 접한대. 이제 해보자.
얘랑 접한대. 그럼 양변에 a를 곱하죠. 이렇게 되죠. 자, 접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판별식이? 그렇죠. 판별식이 0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잘 들어. 여기서 전개를 했을 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x니까 넘기면 요렇게 될까요? 그리고 7인데 7 플러스 na. 지금 선생님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x제곱 빼기 a 더하기 4. 요거 a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7 더하기 na예요. 자, 그럼 판별식 씁니다. 자, d는 자 b제곱 a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4ac예요. 이렇게 는 0입니다. 요거 정리하시면 n은 2-a분의 3 더하기 4분의 a가 나와요. 자, 여러분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이 n이 진짜 나오는지를 계산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였냐면 접할 때요. 1번 언제 접하냐? n이 요거일 때 접한다라는 걸 지금 찾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꼭지점을 지난다? 그럼 꼭지점 지나는 건 이 꼭지점이 뭐였죠? 그렇죠. 이 꼭지점이 여기서는 역함수의 꼭지점인데 그게 이제 뭐였냐면 2,a분의 3이에요. 그래서 y는 x 빼기 n이라는 직선이 누구 지나다? 요점 2,a분의 3을 지나. 그러면 그때 n이 얼마냐면 자 y 값은 x 빼기 n. 그래서 n은 2 빼기 a분의 3. 우와, 이때 n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리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지점을 정리했다. 첫 번째는 접할 때다. 접할 때는 n값이 요럴 때였고 두 번째 꼭지점을 지날 때 바로 n값이 요거일 때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 그래프를 다시 가서 우리가 y는 x 빼기 n이라는 직선의 개수를 이제 찾아볼 건데요. 이 관계, 자, 이 관계를 잊지 마세요. 요 관계를 만족하도록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H2가 가장 크려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자, 잘 보시면 이렇게 접할 때가 교점이 몇 개였어요? 접할 때는 2개였어요. 접할 때 꼭지점을 지날 때 몇 개였어요? 3개예요. 그럼 그 사이는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러니까 다시 접할 때 우리가 여기 접할 때는 요렇게 보시면 접할 때 하나, 2개고요. 꼭지점 지날 때 하나, 둘, 3개예요. 그다음 그 사이여도 3개. 그다음 그 위에는 2개. 그러다가 요 점 지나면 하나예요. 요 점 지나면 하나고. 그렇게 되면 H2가 가장 커야 되겠죠? H2가 가장 크려면 얘 교점의 개수 몇 개란 얘기예요? 그렇죠. 얘가 3개고. 그지? 나머지는 몇 개씩? 나머지는 2개씩이어야 되겠죠. 나머지는 2개씩. 됐나요? 요거 관계 말고는 없죠. 얘가 3개이면서 나머지는 2개여야 둘이 서로 같으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나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H1이라는 건 n이 1이란 뜻이고 요건 n이 3이란 얘기고 요거는 n이 2란 얘기잖아요. 일단 요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금 교점의 개수를 따라서 뭘 봐야 되냐면 이 교점의 개수가 2개짜리일 때가 n이 1일 때와 n이 3일 때인데요. 교점의 개수가 2개일 때 여기 아닐까 여기? 여기 접할 때가 바로 어떤 직선이냐면 n이 3일 때, 즉 x 빼기 3인 거예요. 그래야 교점의 개수가 2개겠죠. 그거보다 더 크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니까 n이 3일 때가 결국 2개입니다.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특별하죠. 접할 때였어요. 다시 한번 h3이 두 개가 되려면 즉 x 빼기 3이라는 직선이 이 곡선과 gx랑 두 점에서 만나려면 즉 접할 때예요. 접할 때인데 아까 접할 때 n값이 얼마나 접할 때 n값이 요거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이 n이 얼마일 때요 지금? 어머머머 h3이니까 n이 3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접할 때인데 접할 때 n값이 3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접할 때가 요 상황인데 n값이 3이란 얘기는 얘가 3이란 얘기죠. 그러면 요거 정리해보면 a 값이 자 요게 3이니까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a 값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2 하나는 6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a 값이 뭐냐? 근데 당연히 2분의 3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으니까 저것만 봐도 그냥 a 값이 6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그냥 끝나요. 여기서. 그럼 a가 6이라면 이제 다 왔어요. 자, gx는 f와 f 인버스인데 f라는 식이 뭐였냐면 루트 a가 6이죠. 6x 빼기 3 더하기 2 이렇게 완성된 거고요. 역함수는 아까 여기 있었죠. 거기다가 6을 대입하면 6분의 1
요거 6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G4. 여기다가 4를 대입해 보란 얘기예요. 근데 4가 어디냐 그랬더니 모르잖아. 4가 요 교점을 기준으로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냥 하나, 둘 중 아무 데나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역함수에다가 4를 대입해 볼게요. 이게 F 인버스 X인데 F 인버스 4를 대입해 보면 4 대입하면 얼마? 3분의 2. 그죠? 2분의 1이죠. 이게 대략 얼마예요? 한 1점 얼마죠? 왜냐면 이게 0.6, 얘는 0.5? 한 1점 얼마야? 이게 1점 얼마인데 4일 때 함수값이 1점 얼마라는 얘기는 어디냐면 얘가 이제 만약에 4 집어넣는데 4가 나오면 바로 요런 점이겠죠. 근데 4일 때 4보다 낮은 값, 즉 1점 얼마는 4보다 작기 때문에 요게 이제 4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여기가 이제 4일 거 아니에요. 근데 4보다 낮은 값이 났다라는 얘기는 GX에서는 어떤 부분? 핑크색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맞구나. 역함수 부분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역함수에 4를 집어넣는데 4보다 큰 값이 나와. 그러면 요 윗부분이겠죠. 그래서 파란 색깔 그래프구나. 이렇게 어딘지를 따질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따지면 이제 더 이제 일이 커져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4일 때를 집어넣었더니 1점 얼마, 즉 4보다 아래쪽이구나. 그래서 GX에서는 이 핑크 색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근데 답을 구할 땐 정확하게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요거 어림잡아서 계산했던 거 이제 했으면 요거 정리하면 되겠죠? F 인버스 4가 요거니까. 그래서 지금 G4는 결국 G4는 어느 부분이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그중에 F 인버스 4라는 부분이었고 그거 계산한 게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인데 통분하면 6분의 4, 3, 7, 6분의 7이라는 값이 나와서 정답은 얼마?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와 진짜 길었죠? 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할게요. 이제 잘 보세요. 자, 1단계 어디서부터 갔냐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단계. 일단은 A가 2분의 3일 때와 2분의 3보다 클 때 무리함수와 Y는 X의 관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A가 2분의 3보다 크다 그러면 보통 어떤 그래프가 맞았냐면 이렇게 갔다가 꺾이는 그래프. 이게 이제 GX가 됐대요. 자, 그런데 이런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GX랑 누가 만나요? Y는 X 빼기 N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H라고 했는데 이 1일 때와 3일 때는 같으면서 2일 때는 제일 커야 된대요. 교점의 개수가. 근데 이리저리 맞춰보면 교점의 개수가 접할 땐가 꼭지점 지날 땐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대략 생각해봤을 때 H2는 3 그리고 나머지는 2가 되어야 서로 같으면서 H2가 가장 큰 상황이 생겨요. 나머지는 절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질문 남기세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는 결론은 일로 온 거죠. 그렇다면 언제 접하고 언제 꼭지점 지나냐. 그랬더니 사실은 접할 때만 찾아봐도 접할 때가 이 값인데 우리가 아까 H2일 때 이렇게 접해야 되는구나. 즉 H2가 3이고 H3이인데 우리가 H3 그때 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N이 3일 때 접하는구나. 그래서 N이 3, 즉 이 값이 N인데 그게 3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리하면 A가 2개 나오는데 A가 2분의 3 이상이라고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답은 6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자, GX가 완성이 됐는데 마지막에 G4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둘 다 넣어볼 필요 없이 우리가 4를 집어넣는데 역함수에다가 4를 집어넣었더니 4보다 작은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GX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맞군요. 그래서 F 인버스 4, 즉 6분의 7이 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요 과정이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한다면 이해될 때까지 보시고 안 되면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강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인사. 자, 고1 내신 대비 모의고사 킬러 분석 2강 무리함수 여기서 마칠 겁니다.